디자인 상위 1%와 상위 10%의 차이는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한 마감재와 디테일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격의 차이도 아니죠. 한국적인 것을 그대로 재현했는가 아니면 재창조했는가의 차이입니다. 거기에 브랜딩이 더해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선 재현 디자인만 잘해선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디자인을 잘하고 싶다 하면 대부분 한국적인 인테리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적인 인테리어가 무엇일까요? 한국 인테리어 생각하시면 한옥 요소를 좀 가지고 오고 따뜻한 목재 좀 가져와 보고 자개 좀 넣어보고 예스러운 액자 좀 넣어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상위 1%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만 오진 않습니다. 두 곳을 알아볼 건데요. 한 곳은 호랑이를 가지고 왔고 한 곳은 한국 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곳은 전혀 한옥이나 자개를 넣지 않았었는데 왜 한국적이게 느껴졌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노아에서 작업한 현재 H&M 성수점과 푸하하 건축사무소에서 작업한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F&T 브랜딩, 스튜디오 COM의 가구 디자인이 합쳐진 연남동의 대충 유원지입니다. 두 곳은 충분히 상위 1%의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결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국적 요소를 재현하지 않고 재창조했습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통 한옥의 경쾌한 느낌에서 영감을 받은 워크인 옷장과 한국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대형 패브릭 설치물이 산업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화적 공감과 부드러움을 선사합니다. 이는 한국 전통이 현대적으로 잘 해석된 디자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H&M, 자라, 유니클로 같은 스파 브랜드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은 고급화 전략에만 상응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H&M의 옷들은 하이엔드, 극한의 트렌디한 옷들이 디피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 번쯤은 가볼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가고 싶은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왠지 편안하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성에서는 불편함을 느낀 공간입니다. 이제 H&M이 하이엔드로 서서히 바뀌기 위한 큰 그림이면 모를까 말이죠. H&M의 특유 저렴하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창의적 시도는 높게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충 유원지라는 카페 공간은 실제로 디자인적으로 완벽하진 않고 실용적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충 유원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합니다. 편리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불친절한 동선과 레이아웃을 택함으로써 건축가의 시선이 만든 강한 메스감과 중후한 분위기가 공간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능이 아닌 공간이 주는 감정과 질감 때문에 이곳을 다시 찾게 됩니다. 저에게 시멘트가 골고루 쌓아진 벽돌이 아닌 자연스러운 질감이 만들어낸 벽돌이 저에게는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F&T와 협업으로 완성된 그래픽 시스템, 시멘트를 픽셀처럼 놓아놓은 벽돌이 패턴 언어, 브랜딩과 가구 디자인 조형과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건축과 브랜딩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결합되는 드문 사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동시에 한계를 지닙니다. 강렬한 패턴과 그래픽은 소비, 경험 중심 공간에서는 탁월하지만 쉼, 여백, 균형, 한국적인 미감과 함께 담아야 하는 공간에서는 과도한 장식이 감정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충 유원지는 누구에게나 편한 보편적 취향이 아니라 실험성이 강한, 감수성이 강한 특정층을 위한 공간에 가깝죠. 그러나 홍대, 성수, 이태원이 아닌 살짝은 편안함이 있는 연남동이나 서촌에 잘 자리 잡았던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T의 설명에 따르면 옛날 아시아에서는 호랑이를 대충이라고 불렀고 디자인과 스토리에서 은유적으로 호랑이의 이미지를 드러냈습니다. 호랑이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런 브랜딩으로 인해 공간에는 호랑이를 표현한 그 무엇도 없지만 대충 유원지를 떠오르면 호랑이의 인상이 강합니다. 이게 브랜딩이 가진 큰 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F&B 시장들을 보면 최고의 트렌드들이 모여 있습니다. II 컴바인드의 누데이크, 테이블웨어, 누플라처럼 한국의 F&B 시장은 가히 예술적입니다. 한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예술을 지향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따라만 하려는 브랜드들은 자신의 브랜드만의 깊이 있는 문화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브랜드의 헤리테이지가 아니라 항상 트렌드만 쫓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한국적 디자인이라고 불리우는 인테리어 시장의 혼란은 트렌드 중심 시장 구조가 동시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트렌드만 쫓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과 문화를 예술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술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정 댓글 영상으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럽의 예술은 이미 세계적이니 인테리어 시장도 훨씬 더 잘 구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유럽으로 옮긴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나름 제가 F&B 상업 인테리어를 좀 잘하는 것 같으니 유럽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경험해보니 유럽의 디자인 방식은 한국과 전혀 다른 철학에서 출발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디자인과 브랜딩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회전율이 빠른 시장입니다. 그런데 반면 유럽은 음식을 주문하고 먹고 나가는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유럽은 한 끼 식사에 2-3시간을 써도 당연히 여기는 문화입니다. 즉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과 브랜딩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F&B 시장은 깊이는 깊지 않을 수 있어도 세계 어디에서 보기 힘든 화려함, 속도감, 트렌드의 정점에서 서 있습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한국 시장만의 에너지입니다. 다만 음식 자체의 감각을 계속 상품해야 하니 브랜드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곤함도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각과 에너지를 공간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브랜딩이 공간으로 확장이 될 때 비로소 지속성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질문들이 남습니다. 이 화려한 브랜딩들이 유럽 브랜드처럼 문화적 깊이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이야기 남겨서 서로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렌드만 쫓는 행위는 한국 사회의 정답 중심 문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야식은 치킨이 국룰, 그놈의 국룰, 디자인에서까지 국룰이 존재합니다. 이런 집단적 음식력은 과거엔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다양성이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룰 자체가 아니라 그 국룰을 떠받치는 철학의 유무입니다. 옆나라 일본에도 디자인 룰이 있습니다. 타일, 노출 콘크리트, 회색빛 같은 것이 그들만의 국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와비사비, 젠 스타일처럼 자신들의 미학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남들보다 일찍이 문호를 개방하며 발전해온 결과입니다. 현재 한국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K-팝, K-드라마, K-영화로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쇼폼과 정보 과잉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이 한국만의 디자인 철학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와비사비 같은 깊이 있는 디자인 철학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오랜 침략과 역사 속에서 기록 전승이 단절되었고 도제 시스템이 사라졌을 뿐이지 전통적인 한국의 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한국의 전통은 있지만 지속적 철학의 축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통을 재현하는 단계가 아니라 재창조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감각과 시장의 흐름 속에서 디자인이 쌓이다 보면 결국 그 나라만의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통을 그대로만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한국 특유의 감성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너무 익숙한 편의점조차 외국인에게는 신선하고 감각적인 한국적 경험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한국적 디자인이 무엇이냐고요? 조금은 애매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도 핫한 젠틀몬스터, 이것도 저는 충분히 한국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이 전통의 복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이 가진 감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의 트렌디한 카페들도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분명 한국적인 카페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 한국 디자인 시장에서 축적되는 수많은 데이터와 시도들이 결국 국제시장에서는 한국적이라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적절하게 현대적인 요소들을 편집하다 보면 우리만의 한국적인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한국에 살고 있을 땐 몰랐는데 유럽에서 오랜만에 서울에 가니까 서울 자체가 무슨 대형 전시장 같습니다. 특히 성수동이요. 이런 트렌드를 비판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이용을 한다면 한국만의 문화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젠틀몬스터가 흥하고 여러 브랜드들이 그들의 스타일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가 같이 따라가면 그냥 그대로 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젠몬 스타일이 국룰이 되는 거죠. 근데 글쎄요, 따라만 가면 반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브랜드는 잠깐 소비되고 마는 쇼폼이 아닙니다. 브랜드는 한 시대를 대표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만의 예술성 또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술성을 어떻게 인테리어에 가지고 오는지 실제 인테리어 브랜딩에 예술이 더해진 사례와 여러 이론들을 잘 정리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 고정 댓글을 통해 이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인 실제 전통을 살린 인테리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셔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